네,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허은하입니다. 요즘 개혁신당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 넥스트가 키워드입니다. 넥스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경제나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집중해야 되나 워낙에 지금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의도에서 미래 준비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당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저희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또 25년 재보궐을 중간고사라 생각하고 네. 또 26년 지방선거를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서 27년도 수능 본고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경제에서는 요즘 투자자 보호 때문에 금투세 관련된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스타트업들 어떻게 더 양성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 지금 계속 간담회하고 있고 네. 또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소비자 권익 추구를 우리가 권익을 좀 잘 지켜드려야 되지 않나. 요즘에 소비자만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또 거기에 이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걸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의 자유 보장. 저희가 어제도 게임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게임에서도 좀 자꾸 검열을 좀 하려고 그러면서 기존의 그 전자오락실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K게임이라 그래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산업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아직도 게임하면은 너 아직도 어리냐 뭐 철부지처럼 게임하고 있냐 이러시는데 절대 아닌데 미래 세대에서의 게임은 전혀 다른 산업이다. 당연하죠. 네, 그런 얘기하고 있고 뭐 사회에서는 존중, 제복 입은 사람들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뭐 군인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도 제복 입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처벌. 확실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특히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뭐 이런 걸로 두 가지 좀 준비하고 있고 정치개혁이야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제도적인 부분 달라져야 되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평범한 우리 국민들 바라보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넥스트. 넥스트에 지금 손볼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의료개혁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 저희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또 이주영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뭐 기재위에서도 천하람 의원 열심히 하고 있고 과방위에서 또 우리 이준석 의원 열심히 다들 하고 계셔서 못 건드리는 이제 저희가 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분야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은하 대표 쭉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언뜻 말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는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그분들도 제복 입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딱 와닿네요. 네, 저 뭐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 파일럿들 그분들도 제복 입은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말씀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도 사실 e스포츠 세계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게임을 애들 놀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저희 페이커 보유국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부러워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도 검열하면서 이 게임 산업을 일반적으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 김성애 씨라고 지식백과라는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대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셧다운제 폐지를 같이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말씀하셨던 e스포츠 관련된 게임 산업에 대한 거 좀 열변을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맨 먼저 말씀하신 게 금투세인데 아니 이거 더불어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이제 이름이 돼 있잖아요. 의총에서도 결정을 못해서.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정은 된다는 뜻인데 이거 왜 결정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 말만 하면서 네. 그 금투세 하나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그냥 무조건 검찰 개혁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 전에 우선 국민들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울고 있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감 전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국감 이후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금투세 내년 1월이면 시행이 그렇죠. 될 수 이제 있는데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만약에 예결위까지 진행되면 12월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물론 당원들의 원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 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용기 내는 것, 그것이 정치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인이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미 리더 같은데. 근데 리더인데 왜 이렇게 용기를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폐지 입장인가요? 저희는 폐지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되는데 우선은 유예하고 그러니까 바꿔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이념이라던가 어느 정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냥 마땅한 것, 상식적인 그 선에서 이번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특히 이 교육 개혁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그 개혁 아닙니까? 저희가 의사가 떠나는 의료 현장인데 잠시 후면은 교사가 떠나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심각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초등교사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를 보육원에 있는 보육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는 교사잖아요.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육이 아닌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럼 교육해 주시면 되잖아요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정서적 아동 학대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못 합니다. 채점을 할 때도 동그라미 치다가 우리가 틀리면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래요? 그거 못 합니다. 정서적 아동 학대라요. 그래서 별표해야 되고요. 정말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면 이제 교사님들한테 죄송한데 이걸 못해요? 예, 이렇게 치는 거. 우리 예전에 쳤잖아요. 잘하면 동그라미 크게. 네, 발표하는 거 시키면은 자신감 잃게 한다. 그리고 나와서 문제 못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 저희 세대 때 상상하지 못했던 게 현재의 세대에 교권 실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교사가 떠나고 교육이 붕괴될 수 있겠구나. 자부심 갖고 계시는 교사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도 못해 가르치고 싶은데 혹시라도 잘못 말하거나 이렇게 혼낼 수 있잖아요. 하다가 혼내면 바로 이제 또 경찰서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교사들이 자꾸 퇴직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초등교사 노조하고 계속 또 유튜버도 했어요. 그래서 개혁신당 TV 들어가시면 그분들의 말씀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근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니까 혹시라도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다거나 좀 억울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지금 한 5% 정도 있으실 수 있지만 95% 90%의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또 정서적 아동 학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이렇게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좀 그 기준이 좀 모호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조금 관리를 좀 해주면은 중학교 때 수업할 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여러모로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좀 맡겨주시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행정적인 부분까지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버리면 네. 우리 교사들이 교육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좋은 컨텐츠 아젠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근데 사실 뭐 여야 의원들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소속 상임위 소속 상임위의 어떤 그 현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소상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그게 다 우리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민생과 국가적 유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게 뭐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었잖아요, 국회에. 네. 근데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저희 뭐 개혁신당의 세 분도 진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와 언론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그러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제 원외 당대표로 뛰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저희 당원들조차 허은아 뭐 하냐 일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처럼 그 민생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정치의 이야기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격 시사만이라도 이런 민생 관련 이슈를 좀 더 많이 우리 시청자들께 청취자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니까. 네. 뭐 청취율을 따라서 올려주시겠죠. 네. 국민들이 현명하십니다. 네. 자 이제 정치 현안도 좀 몇 가지 짚어야 되겠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어떻게 보셨어요? 답답했습니다. 네. 국민을 포기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고 하고 그 뉴스 계속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예측 불가한 미 대선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대선이. 근데 그런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테이블을 뭐 네모로 했네 동그라미로 했네 아니면 어떤 분과 사진을 찍었네 안 찍었네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인상을 썼네 안 썼네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있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두 분들의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고 여당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포기한 듯한 모습보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한동훈 그 대표께서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떤 것에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한 사람 그 여당 대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예우를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과거에는 본인의 그 부하일 수도 있었을 거지만 물론 부하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화가 나서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것 또 대통령께서 그 당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또 여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분들이신데 그 당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파일을 가져갔는데 그냥 나는 말하고 왔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용기를 내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그 성향을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해야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못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네, 그냥 집 앞에 찾아가서 집이라고 안 하나요? 거쳐 찾아가서 대통령실로 네, 대통령실 찾아가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셔서 하든 어떻게든 만나 뵈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지지율도 보셨잖아요. 이게 대통령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제 2년 반 남았나요?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한동훈 대표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상하는 건 누구보다도 저도 원외 대표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으면 좋겠다. 네. 헌화 대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뭐 직접 한번 말씀을 해보신다면. 저는 우선 시스템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개혁신당에서 지금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김건희법 제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법. 왜냐하면 지금의 시작이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공적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 기존에도 그랬죠. 타지마을 갔다 왔던 걸로 얼마나 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 예산 어떻게 투명하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거냐. 그리고 법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번에 정말 그 명품백 뭐 이런 거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었나요? 그리고 이번에 불기소된 것 진짜 이게 법적 책임을 다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법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우리 대통령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그냥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개정을 말씀하시는 개정에 대한 건가요? 거는 상당히 많죠. 저희 뭐 5.18도 담기로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좀 임기 단축 얘기합니다. 저희 또 뭐 내각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각제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정치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죠. 너무 옛날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던 그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용기를 보여주는 거는 지금 헌법 개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헌법 말씀하시는 개정하고, 건가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라. 네, 임기 단축하는 거 그냥 용기 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축하라? 그냥 저희 늘 4년 뭐 미국처럼 가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뭐 시스템을 바꾸겠다. 넥스트 레짐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구태에 대한 구태 레짐에서 넥스트 레짐으로 내가 바꾸겠다 하고 지금이라도 용기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1년을 단축하자? 네. 내가 단축에 그 시발점을 하겠다. 서겠다 내가. 라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께서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라는 거 지금 의료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여러 가지 노동개혁하겠다라고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섣부르게 건드려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헌법 개정에서 그 대통령 임기 조항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거는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적용하는 걸로 늘 부칙상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 또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받았지만 한 적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임기 단축에 용기를 내달라고 말씀하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국힘에 있었지만 대부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가 뭐 물론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이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뽑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이 못했던 확실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출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권력자가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이라도 하면 제가 이제 야당인데 이러기까지 하기는 뭐합니다만 여튼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덜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국민들. 네. 예.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 명태균 씨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 연관된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역할 분담을 좀 하기로 했고 이준석 대표 전 대표였고 또 국민의힘의 대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관련된 이야기 할 때는 제발 이준석 의원에게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의원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모두 공개돼 있고요. 의원실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방송에서 이야기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좀 항고하고 싶고요. 네. 우선 이준석 의원에게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예.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군요. 명태균 씨의 계속되는 그 폭로성 그 보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꾸 물타기용으로 명태균 씨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하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 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할 분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각자의 길에서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제가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네. 위성 정당 없이 비례대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도 있고 지금의 행동들을 보신다면 활동들을 보신다면 정상적인 의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네. 말씀 중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유엔의 날입니다. 네. 예, 유엔의 날이라서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아시네요. 예, 이게 피땀으로 지키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3년을 끌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남일 같지 않아요. 저희 이준석 그때 당시 대표와 저도 그리고 의원들 5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었습니다. 아하. 그런 일 대한민국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락받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현 대통령도 만났고 현 상황도 봤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북한이 최소한의 금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개혁신 정격시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